2024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할 내용들은 1학기 기말 범위에 포함되는 단원과 그리고 중요한 단원의 문항들, 그리고 항상 어렵게 나오는 이차함수 단원들, 그리고 도형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떠올리지 못해서 못 풀었는지, 그리고 이 내신과 모의고사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대처를 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6이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해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그 위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직선, 즉 x축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와 3이 뜻하는 건 결국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방정식에 또 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이 2 또는 3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건 1차 계수죠.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하셔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다 라고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5, 1번을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7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7번에서는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리고 플러스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22가 0보다 작다.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그러면 우리가 실근 허근 판별하는 판별식을 이용을 하셔서 1차 계수가 짝수니까 우리 짝수 공식 써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0이죠. 그게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3k가 22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의 값이 3분의 22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자, 이 녀석이 7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수 최소값은 8 나온다라고 해서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에서는 다음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네요. 자, 절대값 x-1이 n보다 작도록 하는 이 부등식 해에 들어가는 정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절대값 기호를 풀 때 이 x-1이, 자, 절대값 쪽으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사이 범위로 이렇게 풀려서 마이너스 n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다. 그래서 전부 1씩 더해 주신다면 1 빼기 n, 1 플러스 n 미만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가 9개라고 했으니, 자, 이거 보시면은 경계가 양 끝이 모두 정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정수 안에 들어가는 해 정수 개수를 구할 때는, 자, 정리하고 갑시다. 정수 a와 b에 대하여 a 초과 b 미만, 그리고 a 초과 b 이하, 혹은 a 이상 b 미만, 그리고 a 이상 b 이하.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를 구할 때는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만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있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시면 개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였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 뺀다면 2n이 될 텐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빼야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2n-1이 9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자연수 n의 값은 5가 되어서 3번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시면은 다음 4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가 반복되는 형태의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찾아 곱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되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를 우리가 한 문자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t제곱 마이너스 자 t 곱하기 t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5가 0이니 전개해 주시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는 0 되겠죠? 그렇다면 5, 1, 풀. 즉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5의 곱이 되기 때문에 t 대신에 다시 원래 있었던 식을 넣어 주신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2차 식의 곱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실근이 나오는지 혹은 허근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식에서 뭐를 판별식을 써봅시다. 자, 판별식 써서 부호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보시면 자, 9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4 양수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식에서 판별식 써보시면은 9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0보다 작네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실근이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허근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이 왼쪽에 2차 방정식에서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곧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근의 곱은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1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죠. 자, 이어서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는 3차 방정식이네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일단 식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식을 1차와 2차 그리고 4차는 2차와 2차로 이렇게 식을 찢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찢기 위해서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할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누구를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넣어서 우리 한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오고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더하면 나머지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x-1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으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인수분해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실근 1이라는 건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2차식이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안 된다면은 자, 판별식을 써보시면 자, 어차피 여기에서 허근이 나올 것 같지만 판별식을 그래도 써본다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2차 상수 곱이니까 판별식이 음수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면서 그 허근이 알파와 베타다. 아무래도 켤레 관계가 될 텐데 그때 이 근을 이용을 해서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더하기 6과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8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보통 이렇게 근에 거듭 제곱이 나온다면 차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차수를 줄이는 방법이 우리가 이 근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신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더하기 3이 0이고요. 같은 구조로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도 0이다.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값이 마이너스 3 똑같이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도 마이너스 3 따라서 3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구하려고 한 정답은 15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되겠죠? 자, 이어서 13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 x 빼기 y는 3이랑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y 빼기 y제곱은 k라는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때 해를 구했더니 x가 알파면 y는 알파 빼기 3이고요. x가 베타면 y가 베타 빼기 3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할 때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졌을 때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죠. 그래서 y 대신에 x 빼기 3을 우리가 그 아래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신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x 빼기 3 그리고 빼기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k다. 그러면 이 한 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플러스 9는 0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이 2차 방정식, 즉 x의 값이 누구?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 그런데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썼을 때 81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 플러스 9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거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k가 4분의 4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므로 대략 11점 얼마 이렇게 나올 테니 원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미리 그렸는데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1차 함수 직선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두 그래프가 한 점 A에서만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와 C라고 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 즉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근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5가 나온다라고 해서 일단 밑변 길이, BC 길이는 6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 높이, 즉 A의 Y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이 직선은 이 이차함수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 우리 서로 같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a 빼기 5는 0인데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즉 판별식이 0이 될 텐데 우리가 중근 갖는다라는 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이 상수항이 얼마 나온다?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이 되어서 그때 a의 값은 6이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고 결국 이게 1이라는 건 x-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중근이 얼마였다? 1이었다. 그래서 a의 x좌표가 1이 되니까 x에다가 우리 1 아무데나 집어넣어 주신다면
y좌표가 얼마 나온다? 8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8이 될 테니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해서 넓이 24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15번에서는 1차식이 4개 곱해져 있는 형태의 K가 더한 4차식이 우리가 완전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그때 K의 값과 그 다음에 A 값, B 값 찾아서 전부 더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1차식 4개가 주어져 있는 4차식 형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누가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짝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 이렇게 있었을 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를 짝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를 짝을 지어주신다면 x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1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12 플러스 k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 공통된 부분 반복될 때는 한 문자로 치환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120에다가 k가 되는데 결국 이 녀석이 어떠한 2차식의 완전 제곱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이 상수항이 얼마 나와야 한다?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인 12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K의 값은 1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2차식은 T 플러스 11의 전체 제곱이 될 텐데 전개 다시 돌려주면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1의 전체 제곱이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 a 값은 7이고 b 값은 11이었다. 따라서 a, b, k를 전부 더해 주시면은 19라는 값이 나와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기말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1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2차 함수 fx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빼기 b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2차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죠. 그리고 1차 계수가 미정계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아직까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조건 보시면 fx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되나 보니까 특히 제한범위 나와 있을 때는 이 제한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로 나뉘어지는데 자,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대칭축이 지금 미지수인데 저 제한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혹은 이렇게 바깥쪽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는 결국 제한범위의 양쪽 경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제한범위 안에 우리가 대칭축이 포함된다면 그때 대칭축일 때 최소 혹은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x는 1이라는 값은 제한범위 안에 있는 x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 x는 1에서 최소값 갖는다라는 의미가 결국 축이 뭐였다? x는 1이었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우리 축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 빼기 b가 됩니다. 이게
1이었다라는 거니까 2a 빼기 b의 값은 2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은 fx의 최대값은 이제 0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다시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였고 결국 대칭축이 이렇게 x는 1이었으니 제한 범위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즉 1에서 왼쪽으로 3칸 가야 되죠. 마이너스 2. 그리고 2는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플러스 2. 즉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갖는다? 마이너스 2에서 갖는다라고 해서 나 조건에서 주어졌으니 결국 f-2가 곧 0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y값이 0이었다는 건 결국 여기에 뭐가? x축이 이렇게 지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근이면은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대칭축, 이차함수는 항상 대칭축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3칸이었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시면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 fx라는 함수는 2차 계수는 1이니까 생략, 근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였기 때문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되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2a-b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뒤에 상수항 a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은 마이너스 8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b 대신에 우리가 옆에서 구했던 b 대신에 2a 빼기 2를 대입을 해주신다면 그게 마이너스 8이었다.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6은 0이 되어서 어때? a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하려고 한 a의 값은 4가 되고요. a가 4니까 b는 6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것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도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시면은 다음 문제가 지금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a인 반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있다면 항상 그림에다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항식 연산에서 많이 봐왔던 거죠. 자, 이거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나타낸다면 결국 a 빼기 a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둘의 곱은 어차피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1 되고 a 빼기 a분의 1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뭐가 된다? a 빼기 a분의 1의 값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이 값만 찾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 우리가 a 빼기 a분의 1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 자, 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원의 해결은 어디에서 난다? 중심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자, 중심이랑 이렇게 보조선을 뭐 아니더라도 항상 긋는 습관을 지니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AC 길이와 CD 길이가, 즉 이 현의 길이가 같았다라는 조건,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BD 길이가 8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각각의 삼각형이 전부 반지름을 양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지름을 빗변으로 할 때는, 자, 그리고 지름을 이렇게 한 변으로 할 때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기 때문에 A와 D를 이으면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 AC와 CD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ACD 또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리고 이 C에서 이 각의
2등분선은 밑변을 뭐 한다? 수직 2등분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CO라는 녀석과 DB라는 선분이 서로 뭐 한다? 평행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여기 90도로 90도로 같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꼭지각의 2등분 선은 이 밑변을 뭐 한다? 수직 2등분한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자, 이 길이가 절반 4가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4가 된다. 조금 그림이 삐뚤어졌지만 이게 직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반지름은 A였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길이는 A에서 4를 뺀 녀석이 되고, 여기는 반지름 A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DCH라고 할까요? DCH라는 삼각형과 DOH라는 삼각형에서는 DH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식을 만들 수 있는데, DH 길이를 공유하고 있으니 DC의 제곱, 즉 A 빼기 1의 제곱에서 A 빼기 4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오른쪽 DOH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뺀 식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신다면 A제곱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니까 플러스 8A가 되어서 6A가 남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다. 그게 A제곱 빼기 16과 같다라는 거니까 넘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 값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A 빼기 A분의 1을 만드나 생각을 해보신다면, 양변을 A로 한번 나눠 보신다면 A 빼기 6 빼기 A분의 1의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A 빼기 A분의 1의 값이 얼마였다? 결국 6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그러므로 구하려고 했던 값은 이거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3 곱하기 6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에다가 18 더하면은 234가 나오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2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번에서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죠. 자, 우리 3차식 나오면은 또 찢을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x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빼기 1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하기 a 빼기 3 x 마지막으로 상수항 4a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이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그때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차 이상의 방정식 나왔을 때는 식을 어떻게 해라? 찢어라. 자, 찢으려면은 특히 3차식 이상의 식을 찢으려면은 항상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수정리는 상수항의 양의 약수를 최고차계수로 나눈, 최고차계수의 약수로 나눈 값들 중에서 우리가 그 후보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녀석에 뭐 약수니까 2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뭐 A,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립제법을 또 써먹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4a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x에다가 우리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세요. 2 나오고 2가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1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탈락. 그럼 마이너스 1로 바꿔서 1 곱해서 더해서 곱하면 나머지가 0.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가 0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결국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서 a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더하기 4a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근을 하나 찾았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마이너스 1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알파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가장 큰 근이었던 감마는 뭐가 되어야 한다? 플러스 4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알파와 감마가 이 2차 식의 근이었다면, 즉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본다면, 자,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감마가 플러스 4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4a는 0에서의 근이 베타와 감마였는데 이 감마가 플러스 4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 근이 이렇게 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를 대입한다면 16 마이너스 4를 분배하셔서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는 0 지워져서 결국 a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모두 다 되는지 혹은 둘 중 하나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감마가 4니까 나머지 한 근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4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경우를 첫 번째 a가 2라면 이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근은 2와 4가 된다. 그래서 베타라는 근이 뭐가 된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였다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8은 0. 그렇다면 4, 2, 8, 마플. 즉 근이 마이너스 2와 4가 나온다. 그렇다면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데 이때는 조건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끝났고요.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될까? 두 번째는 이 2차 식에서 근이 결국 알파와 감마였다라는 겁니다. 알파와 감마. 그렇다면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한계에 의해서 4a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4였으니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가 풀릴 텐데, 그렇다면 이때 알파와 감마가 있으니까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빼기 4는 0이 되어서 이때 나오는 근은 누가 된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작은 근을 알파, 큰 근을 감마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1은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이 됐으니 우리가 찾으려고 한
또 다른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지껏 구한 a의 값들은 아까 어디 있니? 2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a의 합은 총 1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음 조건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그 분류 케이스를 나누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만 해서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조건이 붙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내신에서도 그대로 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1번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gx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보시면은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아래로 볼록인 fx가 있었고요. y는 x 이렇게 있는데 원점이 아닌 두 점 P와 Q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둘의 교점 좌표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뭐 X좌표, 알파, Y좌표, 베타라고 할게요. Y는 X 위에 점이 되기도 하니까 Y좌표도 똑같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알아둬야 되는 성질 하나 보고 갑시다. 얘의 기울기가 얼마죠? 1이죠. 자, 그리고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에서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같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도 똑같이 x가 한 칸 커지면 y가 한 칸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에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꼭 기울기가 1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만약에 3이 된다면 x가 한 칸 커졌어. 그러면 y는 3칸 커지는 거니까 1대 3대 루트 10 이런 식의 뭐 비율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1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기하학적인 좀 표현들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나조건을 보시면은 이번엔 gx의 그래프가 y는 x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점이 누구? P라는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점에서만 만나면 무슨 근을 갖게 되죠? 중근을 갖게 되죠. 중근. 그러니까 이 P에서 뭔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gx와 y는 x의 근은 뭐가 된다? 알파라는 중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가와 나 조건을 한번 풀어봤는데 fx와 y는 x의 근이 뭐였죠? 알파와 베타였죠. 그리고 방금 gx와 y는 x의 근은 알파라는 중근이었습니다. 이걸로 자, fx 빼기 x라는 녀석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앞에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gx 빼기 x라는 녀석은 알파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이 인수로 있는 2차식이 되면서 2차 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 이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다조건 볼게요. 다조건에서는 점 P의 X좌표는 점 Q의 X좌표보다 작고요. 이 알파와 베타의 대소관계는 알파가 더 작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OP의 길이는 PQ 길이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OP 길이, 자, 이 선분 길이는 OP 길이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 0,0이라는 원점은 얘도 어디? y는 x 위의 점이죠. y는 x 위의 점. 그렇다면 이 PQ 길이와 OP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5가 여기 있으면 OP 길이는 더 길어지니까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에서 외분점, 내분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5라는 원점은 대충 이쯤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직선 하나 그려서 기울기 1일 때는 직각 이등변삼각형 나오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죠. 자, 보시면 이거 x가 알파 커졌다. 그럼 y도 알파 커져서 알파 대 결국 알파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직각 이등변 그림이 조금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쁘게 그리세요. 자, 이거는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 즉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PQ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 루트 2다. 그러므로 이 다조건에서 선분 OP와 PQ가 같았다라는 거는 이 알파와 베타 빼기 알파가 같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베타라는 녀석은 2알파구나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자, 다음 부등식 fx와 gx의 합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된대요. 우리가 2차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x축과의 위치 관계 파악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2차 계수의 부호와 판별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염려해 두시고, 그때 점 P의 X좌표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알파의 최대값, 이 알파라는 녀석이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먼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fx와 gx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더해 봅시다. 직접. 자, 더해 보시면은 fx 더하기 gx 마이너스 2x가 좌변이고요. 자, 우변 더하면은 x 빼기 알파로 일단 묶을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빼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온다.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마이너스 2x만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fx 더하기 gx는, 자,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된대요. 보시다시피 2차 계수 부호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x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쓰면 된다? 판별식, 짝송식 되는 거니까 베타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차 상수 곱이니까 2알파 베타 더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대신에 누구를 2알파를 집어넣어 준다면 우리가 이제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알파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서 자, 이제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쪽, 그래서 이어지는 범위가 나오겠죠. 사이 범위로 나오니까 작은 근과 큰 근의 사이가 된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의 최대값이었으니까 결국 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큰 근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짝송식 써서 근의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절반 그리고 플러스 루트 절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차 상수 곱이니까 큰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P의 X좌표의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 나온다라고 해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주관식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자, 먼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x-3과 x-8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우리 사이 범위로 이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3초과 8 미만이다 라는 범위가 나오고 그 아래도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으니 상수항이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저 녀석들을 어떻게 연산을 하면은 1차 계수 마이너스 2k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k 더하기 3과 k 빼기 3의 곱인데 아무래도 마이너스 2k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x 빼기 k 플러스 3과 자, x 마이너스 k 빼기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작은 근이 k 빼기 3이 될 거고 큰 근이 k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작은 근보다는 작게 그리고 큰 근보다는 크게 이렇게 양쪽 찢어지는 날개 범위로 나온다. 따라서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 나왔을 때 어떤 사이 범위로 해가 풀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베타와 알파의 간격이 즉 베타 빼기 알파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우리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위에서 3초과 8 미만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를 구했을 때 한쪽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알파 초과 베타 미만. 그런데 거기에 이 날개 범위가 찢어진 범위가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k 빼기 3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모양을 갖는다면 k 플러스 3은 8의 바깥쪽에 있어서 둘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3초과 k 빼기 3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결국 알파 값이 3이고 베타 값이 k 빼기 3이 되는데 베타와 알파의 차가 2라고 했으니 k 빼기 3이 얼마 되어야 한다? 5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구한 k의 값은 8이 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똑같이 그림 그려서 3초가 8 미만. 자, 이번에는 오른쪽 날개가 겹쳐진다라고 봅시다. 즉 k 플러스 3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k 플러스 3 초과가 이 안쪽으로 k 빼기 3 미만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겹치는 공통범위가 k 플러스 3 초과 8 미만이 되겠죠. 그때 알파가 k 플러스 3, 베타가 8이니 이 k 플러스 3은 8보다 2 차이 나는 6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 k의 값은 3 된다라고 해주시면은 원하는 우리가 k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11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제 문제를 좀 써놨는데 우리가 이 이차함수 문제가 아무래도 항상 모의고사에서도 어렵게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함수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대수, 즉 식으로 풀리는 경우와 그래프로 풀리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질 텐데 생각보다 식으로 푸는 경우는 좀 길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추론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차함수 fx와 gx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이차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fx와 gx를 찾아서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f3의 값과 g1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즉 fx와 gx의 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다음 조건을 가지고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이차함수 fx와 gx를 다음 조건을 가지고 찾아볼 텐데 먼저 가조건 가봅시다. 모든 실수 x에서 fx 그리고 0 그리고 gx, 자 우리 0이라는 건 x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fx라는 녀석은 모든 x값에서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gx는 x축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모양적으로는 x축 아래쪽에 전부 그려지려면 fx는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축 위쪽에서만 전부 그려지려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네요. 즉 2차 계수는 음수, gx는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대충 보면은 x축을 기준으로 gx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fx는 위로 볼록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개형이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잡혔고, 자, 그 다음에 이 나조건을 해석을 해봅시다. 벌써부터 짜증날 것 같은데 이 범위가, 제한 범위가 미지수로 나왔어요. 미지수로. 그러면 이 미지수로 나왔을 때, 자,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구간의 길이를 한번 봅시다. 구간 길이가 4로 일정합니다. 즉 4로 일정한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보니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때 k의 최소값은 0이고요. 그리고 k의 최대값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fx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였고 gx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였는데 이때 둘의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지려면, 자, 가조건 보세요. fx가 가장 커졌을 때 최대값은 얼마? 0이 되겠죠. 그리고 gx의 최소값은 얼마?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아질 때가 언제냐면 각각 0이 됐을 때다. 이 등호가 서로 일치할 때가 되는 거니까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0이다라는 건 이제 서로 x축에 접하는 모양이 그려진다라는 거네요. 이런 모양. gx, fx. 자,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 제한 범위, 즉 구간 길이가 4인
k-2서부터 k 플러스 2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2까지 이 제한 범위에서 우리 최소값과 최대값이 서로 같아지려면 결국 이차함수의 핵심은 항상 어디? 대칭축이 있어요. 대칭축. 이 제한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려면 이 각각의 함수 대칭축이 어디? k-2와 k 플러스 2 안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우리 k-2서부터 k 플러스 2까지에서의 최소값은 0이 될 거고요. fx는 k-2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최대값은 대칭축이 들어가 있어서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최대 최소가 서로 각각 같아지려면 fx와 gx의 대칭축이 이 제한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걸 나조건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때 k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때가 1일 때, 그리고 0일 때, 가장 작게 움직일 때가, 즉 구간 길이가 4인 녀석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조건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k가 우리 0이면은, 즉 최소값인 0을 넣게 되면은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가 될 거고, 그리고 k의 값이 우리 최대인 1일 때는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마이너스 2서부터 플러스 2까지 이 제한 범위,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할까요? 자,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3까지 이 제한 범위. 자, 이 제한 범위 안에 각각 우리가 최대 최소가 같아지려면 대칭축이 이 제한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색을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좀 빗금쳤는데 겹쳐지는 범위가 어디 있나 보니까 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된다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막대기 손으로 한 뼘은 아니지만 한 뼘 길이를 좀 움직여 볼게요. 자, K가 이제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최대 최소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가 가장 마지막이 되나 보니까 K 빼기 2가 이렇게 왔을 때네요. K 빼기 2. K 빼기 2부터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우리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아지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K가 커졌을 때, 즉 가장 커졌을 때가 K가 1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언제? 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GX가 대칭축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왼쪽으로 K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서 0까지, K가 0이 될 때까지 움직여 보면은 언제 우리가 최대 최소가 같아지나 보니까 이 K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오른쪽 끝에 걸치고 K 빼기 2가 이렇게 왼쪽으로 왔을 때가 이 제한 범위에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0으로 같아지는 순간이 마지막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위로 볼록인 fx의 대칭축이 언제가 마지막? 2일 때가 마지막이 된다라고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k 플러스 2라는 범위가 움직이면서 가장 커졌을 때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니까
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같아질 때 우리가 얼마? gx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 그리고 fx의 대칭축이 2일 때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므로 이런 그림도 되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녀석이 그려지고 2일 때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이 첫 번째 우리 경우를 보시면은 gx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2차 계수는 몰라서 a라고 합시다.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fx는 2차 계수 b라고 합시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인 형태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로 이때 gx는 대칭축이 2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fx는 b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2죠. 정정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우리는 아닌 거를 제외해야 돼요. 아직 읽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다라는 조건이 있죠. 다라는 조건. 자, 이거 보세요. fx와 y는 f0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의 x 좌표들의 합은 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fx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지금 이 f라는 함수, 이 위로 블록이 f라는 함수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자, 0 넣었을 때 함수값 0이라는 건 대충 한 이쯤 있겠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우리 이 0,f0이라는 점을 지나는 y는 f0이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더했을 때, 교점의 x좌표를 더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0 넣었을 때 f0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일단 0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 여기 2의 대칭이니까 4라는 녀석이 등장해서 0과 4를 더하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은 탈락. 그럼 두 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그래도 확인합시다. 자, 0 넣으면은 여기가 0,f0인데 이때 0,f0을 지나는 y는 f0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의 왼편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죠. 즉, 한 칸 한 칸 차이니까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0과 마이너스 2 합은 음수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한 그림이 두 번째였다.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문제에 주어진 F1은 마이너스 2였고요. 자, F1 집어넣으면 F1은 4B, 그게 마이너스 2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마찬가지로 G1의 값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A가 되네요. 그게 2였으니 이제 fx와 gx가 완성됐으니까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gx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원하는 f3과 g11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 집어넣고 여기다 1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 될 거고, 그 다음에 11 집어넣어 주시면 2 곱하기 9의 제곱이니까 81. 그래서 162가 되어서 162 빼기 8이니까 15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들은 우리가 점수 받고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단원에서 부족했는지, 왜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쉬운 3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 3점짜리를 내가 못 푼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취약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보완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가 내신이랑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일 거고, 나중에 이 문제가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감안해 두시고, 빠지는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요 문항만 정리는 했지만 이 외의 문제들은 스스로 다시 꼭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떠올리지 못해서 못 풀었구나 라는 거는 스스로가 꼭 자각하시고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